자, 실근의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한마디만 갖고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근의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진짜 이렇게 답변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그래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실근의 정의예요? 근데 이런 거 고민을 해보지를 않죠. 그죠?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본다고요. 아. 근데 간혹 가다가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답변하세요. 또 방정식이 답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실근의 정의가 뭐냐? 실근 구하라고 하잖아요, 맨날. 그죠? 문제들에서 실근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개념이고 간단한 정의인데 이거를 깊게 파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린다고요. 이 말이 맞는 말로 보이시죠? 아닐 거예요. 왜 아니냐고요? 2차 방정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방정식은요. 실근도 있고 가끔 가다 중근도 실근이죠. 근데 허근이 있을 때도 있어요. 3차식은요. 실근도 있지만 허근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자체의 답이다. 그럼 쟤는 방정식의 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실근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허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의 답이다. 그걸 실근의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고요? 이런 거 깊게 파고 들어가려고 안 하거든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생각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확실히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맞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잘못됐게요? 맞는 말이라고 해놓고.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딱 뭐 하게요? 수학이 식을 다루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수학은 식을 다루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구장창 식만 다루려고 하고요. 그 식을 어떻게 다루는 게 더 빠른지 이런 거 외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 전개 최대한 빨리 해내는 거 연습하려고 하고요. 그것만 해내면 내가 수학을 잘하겠지. 이렇게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실근의 정의라는 게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 구하는 게 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구하는 게 수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근의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함수와 그래프. 아니, 실근을 이야기하자는데 무슨 함수고 무슨 그래프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근 이야기하자는 건 방정식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그래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풀었던 문제집이나 연습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풀었던 책이나 연습장들. 수학 성적이 지금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연습장 보잖아요. 그러면 온갖 데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 좀 힘들고 나는 수학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이상한데 하는 분들은 한번 자기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집들 한번 보세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집 혹은 연습장들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그러면요.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요. 왜냐고요? 문제에서 그리라고 안 했거든요. 진짜 심플하죠. 실근을 구하라고 했지 그래프 구하라고 안 했다고요. 실근을 구하라고 했지 그래프 그리라고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 그래프 안 그려 이래버린다고요. 실제로 대부분 다 그렇게 풉니다. 지금 뜨끔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이 나왔었냐고요? 여태까지요? 네, 늘 그건 답이 나왔을걸요? 특히 쉬운 문제들 풀었을 때 언제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어려운 문제 막 보잖아요. 그럼 어려운 문제를 딱 봤을 때 거기 막 그래프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 눈이 막 돌아가요.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냐 이게. 당연하죠. 왜요? 평상시에 자기가 그래프로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앞에서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지수 로그 빨리 그리는 법 이런 영상들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왜 했게요? 그거 왜 했냐면 원래
원래 수학을 다룰 때는요, 그래프를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프가 곧 함수고, 함수를 다루는 게 원래 수학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원래부터 실근이 뭐였는지를 딱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도 실근은 그냥 수식을 풀어서 나오는 값이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함수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프상에서는 무슨 관련성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셨었어야 돼요. 그렇게 했었으면 그러면 수학이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학 강사 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수학적으로 훨씬 더 좋은 얘기고 그게 수학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진짜 길이고 동시에 그런 식으로 해야 진짜 수능 문제가 그것도 킬러 문제까지도 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평가원 분들은 정말 문제 끝장나게 멋있게 만듭니다. 그 멋있게 만들 때요, 이 학생이 정말 수식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이전의 유형별로 똑같이 달달달달 외워서 풀려고 드는 학생인지 아니면 정말 이 수학의 개념이 뭔지 이거의 정의가 뭔지 여기서 바라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제대로 아는 학생인지 딱 문제 하나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내요. 와, 그래서 평가원 분들의 문제가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물론 평가원 문제 중에서 가끔가다 오류가 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진짜 수학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정말 이쁘게들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확인해 볼게요.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릅니다. 평가원이에요. 교육청 문제들은 가끔 좀 이상한 것들이 있기도 해요. 자, 근데 평가원만은 정말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근의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있죠? 방정식, 부등식의 실근 또는 해를 진짜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돼요. 뭐냐고요? 좌표 평면에서 두 개의 그래프 혹은 좌표 평면에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아니면 그 교점의 x 영역들. 자, 이게 실근의 정의입니다. 진짜로는. 근데 이런 거 써진 책을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까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이런 게 써진 책이 없어요. 문제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답답해서 근데 아무리 제가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이런 걸 더 파야 진짜로 수능 수학도 쉬워지고 킬러 문제도 잘 풀립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그리고 대학교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공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도 수학을 더 배워야 되고 혹시 대학원 가시거나 뭐 더 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관념이 박혀 있어야 그 뒤에 공부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수능 문제 푸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데 수학 문제 푸는데 별 도움 안 되잖아.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게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정확하게 어떤 걸 답답해 하는지 그러고 이제 어떤 점에서 대한민국의 수학 교육이 약간 왜곡된 면이 있는지 그런 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돌아와서 좌표 평면에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이거예요. 좌표 평면입니다. 반드시 좌표 평면이어야 돼요. 왜냐고요? 아니 좌표 평면 왜 강조해? 어차피 그래프 그릴 수 있으려면 좌표 평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고요? 원래는요 좌표 평면도 있고요 복소 평면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과에서요. 근데 학생들이 복소 평면을 너무 어려워한다고 해서 대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복소 평면은 뭐 하는 거냐고요? 복소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소수 안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죠. 그럼 복소 평면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도 있냐고요? 네. 그럼 좌표 평면에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도 있냐고요? 네.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철저히 실수예요. 근데 복소 평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걔는 철저히 복소수인데 그렇다면 실수가 복소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소 평면이라는 게 더 상위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걸 대학교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좌표 평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의 그래프만을 딱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프 두 개의 교점. 잠깐만. 그러면 좌표 평면, 복소 평면 말고도 더 있냐고요? 네.
대학교 들어가셔서 대학교에서 이제 좀 고학년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시거나 수학과 물리를 더 많이 파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되게 많아요. 좌표 평면, 복속 평면, 뭐 힐버트 스페이스, 막 온갖 종류의 스페이스. 제 강의를 보시는 혹시 대학교에서 이제 고학년 이상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공계 출신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더럽게 많습니다, 정말. 그놈의 스페이스 정의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 좌표 평면에서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반드시 실근이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두 개 그래프입니다. 두 개 그래프.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y는 fx 이렇게 하잖아요. y는 fx 그래갖고 그냥 간단하게 3차 함수 이렇게 딱 그려놔요. 그럼 이건 그래프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 함수 자체는 실근이 없어요. 왜? 그래프가 한 개니까요.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거는 0이라고 바꿔 써볼게요. 이렇게 y는 fx가 아니라 fx는 0이라고 딱 바꿔 썼어요. 그러는 순간 이름이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되죠. 방정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두 개예요. 어디를 봐서 두 개냐고요? 보세요. 아까 전에 지금 이거 제가 그려놨을 때 이게 y는 fx다 이렇게 돼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식이 fx는 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좌변에다가 여기를 y라고 딱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딱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프 하나잖아요. 그럼 잠깐만. 그럼 이거 오른쪽에다가 여기를 y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붉은색 그래프. 그럼 y는 0이죠. 그럼 y는 0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어허. 그럼 두 개 그래프가 만나잖아요.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데가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실근이 세 개예요. 됐어요? 잠깐. 그러면 만약에 이게 y는 0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어요. 이번엔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딱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게 마이너스 3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 한 점, 교점의 x좌표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실근이 몇 개다? 한 개예요. 이건 실근이 한 개인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건 몇 차식이에요? 이게 3차 그래프라고 한다면 3차 방정식이거든요.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였었어야 돼요. 근데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허근이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실근의 정의가 뭐가 되냐고요? 방정식에서 구하는 값, 미지수의 값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 그거의 교점의 x좌표였어요. 그게 진짜 실근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런 말도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수학을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구문을 해석하면 그게 수학이에요. 이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봐요. 많이 보게 되는데 수학을 좀 힘들어 하시는 학생들이 이런 말을 보잖아요. 그럼 이 말을 해석을 못해요. 뭐가 많이 이렇게 돌아요. 그죠? 왜냐하면 수학을 수식으로만 접근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식이 하나가 딱 나와 있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나온다고요. 그럼 짜증이 나요. 왜? 이 말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 해석할 줄 모르는데. 안 한다고요. 그게 수학 교육을 이상하게 스스로 체득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fx는 t의 가장 작은 실근을 gt라 할 때라는 말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해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fx는 t래요. 이거의 가장 작은 실근.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실근을 gt라 한다.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전처럼 예시를 한번 들기 위해서 그냥 fx를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흰색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게 y는 fx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딱 봤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이 단어가 듣기 싫은데 이 문구가 왜 그러냐면 x도 나오고 t도 나오고 섞어서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방식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방정식 fx는 t라고 나왔습니다. 자, fx는 t라고 나왔는데 아까 제가 실근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근의 정의는 반드시 두 개 그래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왼쪽에 y라고 하면 흰색 그래프구나. 됐죠? 그런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가 y는 t라고 해야겠어요. 그럼 y는 t라고 해야 되는데 t가 무슨 값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t가 무슨 값인지를 몰라요. 잠깐만. t가 무슨 값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어보라는 거냐? 네. 답은 네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y는 t라는 건 어떤 값이에요. 값이니까 이거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옆으로 그냥 긋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 초록색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t예요. 이게 무슨 값인지 몰라도 이걸 y는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개에서 만나요? 한 개에서밖에 안 만납니다. 한 개. 그러면 실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근의 진짜 정의가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점의 x좌표 여기예요. 딱. 그럼 여기 좌표가 그게 gt 값이에요. 그걸 보고 여기를 딱 gt라고 이렇게 딱 부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분명히 이 문구 안에서는 가장 작은 실근을 gt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애초에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gt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gt예요. 자, 초록색으로 그으시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딱 접하게 이렇게 딱 그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y는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몇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딱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가 하나 이렇게 딱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실근이 몇 개예요? 실근이 두 개라는 거죠. 실근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뭘 찾으라고요? 가장 작은 거 찾으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gt예요. 여기의 x좌표가 이게 gt가 돼요. t가 변할 때 보세요. t가 변할 때 gt의 값도 변하죠. gt라는 녀석이 변해요. 왜? gt는 x좌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초록색의 gt는 이만큼의 길이고요. x좌표니까요. 그러면 이 노란색의 gt는 요만큼의 길이에요. 됐어요? gt라고 쓰는 순간 함수죠. 그러니까 이게 t가 변화하면 gt 값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gt가 함수죠. t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y는 t라고 이렇게 딱 그어요. 분홍색으로. 잠깐, 이러면 실근이 몇 개예요? 이러면 실근이 3개예요. 하나, 둘, 3개.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작은 게 어디예요? 그럼 제일 작은 건 맨 왼쪽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gt죠. 그러면 이때 gt는 뭐가 됩니까? 요 길이가 돼요. 됐어요?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말을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로 해석이 바뀐다라는 걸 학생들이 다 원래 혼자서 수학을 공부를 할 때 혹은 여기저기서 문제집을 풀 때도 이런 이야기가 다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랬다면 엄청 수학이 쉬웠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진짜로 답답한 게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믿질 않아요. 왜 안 믿냐고요? 이렇게 간단한 구문 해석이잖아요. 간단한 구문 해석 갖고 문제 풀어봤자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관념이고 정의적인 얘기일 뿐이지 그런 거 갖고 수능 문제 푸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 어차피 이런 관념적이고 정의적인 이야기는 해봤자 3점짜리야. 3점짜리나 풀겠지. 이렇게들만 받아들여요. 답답해. 이게 너무 답답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진짜 킬러 문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 킬러 문제를 정말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만 갖고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2부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